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잘 싸워서 특히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전당대회 경선을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지금 이 나라 전국을 이끌고 있는 것은 통합민주당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한일 군사협정,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해서 제가 강하게 3번 발언을 했더니 국방장관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와서 민주통합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5월 말에 일본 가서 체결하려고 했던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국회가 열리면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조약이 아니고 협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이지만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타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 말을 들어준 겁니다. 지금 제가 충남에 와서 천안에서 와가지고 대전에서 농협 고위 간부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저 때문에 약 5분 우리 대의원님들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제 몫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21일 서규영 농식품수산부 장관을 제가 국회로 불렀습니다. 7명의 국회의원을 앉혀놓고 왜 작년 말에 여야가 합의해서 농협의 신경분리를 약속했고 정부에서 6조 원을 농협에 투자하기로 했으면은 지켜야지. 이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산업은행 도로공사 책 주식으로 1조를 주고 이자 1,6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해 준다는 MOU를 체결하자. 그렇게 되면 농협은 300만 농민 농협원의 조합이 아니라 다시 이명박 정부의 관치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노조가 금융노조가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고 장관을 불렀습니다. 21일입니다. 엊그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민주통합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국회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임시국회가 열리건 정기국회가 열리건 반드시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겪어서 하겠다. 절대 MOU 체결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가 하면서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농협노조가 합의를 하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발표를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난 5월 23일 날은 민주통합당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1,600억 MOU를 체결해라 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노조에서는 어제 전화와서 만약 체결을 하면 파업을 하겠다 해서 제가 어제 아침에 농식품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절대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 농협 고위 간부가 대전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꼭 MOU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고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농협 노조와 합의가 되기 전에는 MOU를 체결할 수 없고 만약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농식품 장관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야당이 야무
국민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12월 달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중원을 지배하는 자가 나라를 먹습니다. 대전 유권자 여러분들이 12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똑똑한 야당 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좋은 후보에게 여러분이 꼭 투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금융노조와 농협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전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충청의 아들 기호 5번 저 조정식이 오늘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의 여러 어르신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먼저 크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당대표 선거 시작 이후에 한 3분의 1 정도의 지점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남쪽 지방을 돌면서 힘겹게 악정고투하면서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충청에 오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조금 힘이 생깁니다. 방금 전에 충남대회 결과 저 조정식이 충청에서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신 충청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대전에서도 기호 5번 저 조정식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조정식은 80년대 학생운동을 거쳐 노동 현장에 투신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4년 동안 프레스공으로 일하면서 노동자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 출신의 화려한 486이고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묵묵하게 일을 하고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덧 삼선이 돼서 민주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12월 대선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대전 지역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당은 위기입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외면당한 우리 민주통합당, 이제 다시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외면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저 조정식은 바로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선판을 흔들고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젊고 새로운 인물로 바꿔주십시오. 사람이 바뀌어야 당이 바뀝니다. 저 조정식이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민주통합당을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의 새로운 기주가 되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강한 민주당, 그리고 강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김두관 이런 등등의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갈라져 있고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감동의 드라마가 벌어질 수 있도록 판을 바꿔야 합니다. 판을 벌려야 합니다. 저 조정식은 강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 후보 결선 투표제를 동지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1971년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를 역전시켜 40대 기수의 돌풍을 일으킨 것이 바로 결선 투표제입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최종적으로 1등과 2등이 경합을 벌려 힘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드라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후보가 우리 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럽고 당당한 강력한 후보가 돼서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정권교체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위기일 때마다 애국 충절로 우리 충청, 대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곳 대전에서 민주당 혁신의 깃발을 들어주십시오. 기호 5번 저 조정식이 민주당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몰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조정식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보고 싶었던 대전의 애당동지 또 대의원님 여러분, 충청도 분들, 대전 분들 가운데 이 점잖게 계시다가 수류탄 들고 나온 애국지사가 많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을 살려서 국민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 추미애와 함께 수류탄 한번 터뜨리겠습니까? 네! 우리 대전 충청도 예로부터 지조와 절개의 고장이죠. 이순신 장군,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훌륭한 애국지사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또 지조와 절개 하면 누구 못지않게 민주당을 지켜온 저 추미애 있죠? 박병석 의원님 웃고만 계십니다. 저는 대구 출신으로 판사로서 법복을 벗고 시대의 양심에 따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정치의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단 한 번도 사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단 한 번도 계파 정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요사이 계파 정치로 당이 시끄럽고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을 살리고 대통령 선거 이기려면 저 추미애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치신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예전에는 여성이 출전만 해도 우대를 받았습니다. 자동으로 최고위원 입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동 당선 조항 이번에 없앴습니다. 여성도 당당하게 당대표가 돼서 국민 신뢰 가져오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주위에 돈도 조직도 없는데 오로지 여러분 믿고 당 살리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는 것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깨끗하고 공정한 대선 경선 만들어내서 국민 감동 후보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전국 어디서나 당 지지를 끌어올리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선봉장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선거 잔나를 그 유세단 만들어서 지역감정벽을 넘기 위해서 골짜기 다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돼지 저금통 메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온몸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 확실한 책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대전의 애당 동지 여러분, 대의원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이번에 세종시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도 계시고, 또 어려울 때 저와 함께 민주당 입당해서 꾸준히 사선의 길을 걸어온 훌륭하신 박병석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 모두가 우리 대전의 충남의 애당동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명실상부한 집권당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더 나아가서 집권한다면 저 주위에 여러분의 소망인 세종시의 성공, 그리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것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시작부터 매우 재미있었지요. 민주당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그 감동을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더 확대시켜 나가서 대통령 선거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기대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선도 해보다 마나 뻔하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머리로 선택하지 마시고 누가 당의 얼굴이 됐을 때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국민 신뢰 얻고 당 지지를 끌어올려서 우리 대선 후보를 떠받칠 수 있는지 잘 판단하고 가슴으로 뽑아주십시오. 오늘 이곳에서도 큰 감동과 희망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뚝심, 강단 있어야 됩니다. 당 흔들릴 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똘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총선처럼 하면 당도 망하고 후보도 집니다. 저 주위에 당이 어려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삼보 일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 흔들 때 노무현 후보를 지켜냈고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일 헤쳐나가고 넘어야 한 산 넘으려면 저 주미애 같은 정도의 뚝심과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 맞죠? 이제 대통령께서 언젠가 우리 주미애는 박근혜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박근혜 저 주미애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박근혜를 해결해내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안 믿으시나요? 진짜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박근혜와 한번 싸움 붙어볼만 하죠? 저 주미에게 대선 승리에 이곳 대전의 대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호 7번 이종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애국지사 무용에 묻혀 계신 큰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점잖고 말아끼는 대전, 이 대전은 국난을 당할 때는 가장 끈질기고 가장 치열하게 가장 힘든 저항으로 변하는 구국의 고장입니다. 2012년 오늘 친일했던 후예들이 주축이 된 새누리당이 과반수 국회의석을 점하고 대통령까지 될지 모른다는 절대절명의 위기로부터 우리 민주당을 구하는 또 다른 대전 이 지역의 구국운동은 여기 모이신 당원동지 여러분의 함성으로 점화될 것입니다. 광군이 다 도망간 자리에 목숨으로 바친 민정석, 김시진, 항일 의병장처럼 우리 민주당을 구하는 이 지역 대의원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구국의 의병장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은 지도부의 오만과 무능으로 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계의 관동군 장교에 가깝게 맞서야 한국 이름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돼서 이 지역 충청에 나타난다면 국립현충원에 묻혀 계신 애국영정들이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민족 정통성의 고장 대전은 지금 현재 분노로 끓고 있습니다. 패권적 개파 정치가 낳은 참패로 말입니다. 전 국민 어느 누구도 예상했습니까? 예상치 못한 총선 참패를 자초한 개파 정치를 한 사람들, 그분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터널 같은 패배감으로 우리 민주당이 벗어나야만 대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망쳤던 개파들 선수만을 바꿔서 다시 당을 이끈다면 우리 대선은 불보듯 뻔한 패배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당의 신뢰를 일으켜 세워야 될 새로운 회복된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의 진짜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온 진짜 정치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만과 무능은 거짓 정치입니다. 민생을 버리고 과거에 연연하면서 개파에 매이는 정치, 바로 그것이 거짓 정치입니다. 그것은 특권층 정당 새누리당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거짓 정치 없애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진짜 정치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행동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진짜 정치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맞설 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종걸은 진짜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대전에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수도권에서는 내리사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와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억울한 죽음 장자연의 억울한 유서 죽음을 국회에서 국민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덕에 조선일보와 검찰로부터 온갖 고초를 3년 동안 당했습니다. 이때 저는 어렵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배웠습니다.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면 마다 않고 멀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국민들과 한여름 떼약밭을 맞았습니다. 한겨울에는 눈보라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짐 중업 사태를 따라다녔습니다. 희망버스를 탔습니다. 촛불 시민의 곁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근무 같이 했습니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의 권력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 정권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총선 패배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은 지지를 회복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전 충청지역 우리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에 아른새겨진 건 자랑스러운 역사의 훈장입니다. 저는 그 심장으로부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엇인지, 그 심장의 목소리는 바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맞서 대선에서 싸워 반드시 이겨서 죽더라도 이기라는 그 명령, 여러분의 역사혁명, 그 역사를 대한동지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보고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함정입니다. 이 정권이 진짜 정치로 해내겠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압도하겠습니다. 이종걸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동안 이곳 대전을 홀로 애롭게 싸운 우리 박병석 의원님이었는데, 이번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이상민 의원, 박범계 의원 세 분이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시당위원장이었던 선병열 위원장과 또 우리 이서령 강내구 박영순 지역위원장, 그리고 혀태정 구청장과 함께 우리 대전의 지역 발전과 대선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총선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지역 발전과 대선 승리에 큰 길에 함께 하겠다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과의 의지를 모으는 박수 한번 보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자리에 세종시를 대표해서 이해찬 우리 당선자님이 계십니다. 후보자 계십니다. 세종시 2009년 제가 행안위 간사일 때 우리 한나라당인 이 세종시를 광역시가 아닌 충청남도의 하나의 기초단체로 만들려고 자민련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세종시는 광역시가 돼야 합니다. 노무현 정신, 노무현 국가 균형 발전에 가치가 들어있는 광역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많이 싸우고 파행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종시는 현재는 10만입니다만 앞으로 50만을 꿈꾸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해찬 초대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2대 3대, 또 초대 시장을 넘어서서 2대 3대,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 강기정 함께했다는 점이 무한히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박병석, 이상민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를 통해서 대전 충남과 함께한 강기정이다, 기쁘다, 이런 말씀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낸 우리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번에 비록 한석이 세석되고 대전이 한석이 세석됐습니다마는 한나라당도 더불어 3석 이상 늘었습니다. 총선 결과가 발표되던 때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그 결과가 발표할 때 대한민국의 지도가 붉은색으로 도배질할 때 전율했을 겁니다. 총선에서 져서 전율하고 이러다가 대선 승리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래서 더욱더 놀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했습니다. 우선은 이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위기관리를 해야 될 때 위기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중원을 장악하기 위한, 대전, 충남, 충북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보다도 낙동강 전투에 MB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중원을 놓치면서 강원도, 충청도에서 많이 지면서 이번 총선 패배가 자행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당대회가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조용조용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친노다, 아니다, 비노다, 이방연대다, 이방연대가 옳다, 아니다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만약 패권주의가 있다면 그것이 친노의 패권주의든 비노의 패권주의든 반노의 패권주의든 이 패권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습이고 악태고, 이 패권주의 친노를 팔아서 비판해서 또 다른 패권을 만든다면 이 역시 우리 민주당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친노도 없고 비노도 없고 오직 12월 대통령 선거 이길 우리 민주당만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당우사의 자세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그 가치를 하나로 합혀서 계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걸 뛰어넘는 3기 민주정부를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친노 비노 가르면서 또 다른 패권과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강기정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로 상처를 주는 이런 전당대회가 아닌, 조금 전에 우리 조정식 후보가 이야기했던 대선 후보 결선제, 결선 투표제, 제가 이야기하는 강한 민주당 자강론, 이런 이야기를 경쟁적으로 토론하고 논쟁을 펼칠 걸 주장하면서 우리 대의원 모두가 대선 승리하는 그날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영시가 민주당을 바꿔라! 존경하는 대전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용식의 이름도 친근한 용식이 문용식입니다. 제가 기호 8번, 꿈도 열정도 팔팔한 8번인데 지금까지 경선에서 줄곧 8등하고 있습니다. 꼴찌하고 있습니다. 저 단 한 번만이라도 꼴찌 면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대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승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경영하던 나우콩 아프리카 대피이사를 버리고 민주당에 왔습니다. 민주당 외부 인재 영입 1호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구도 공천도 그 어떤 보장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민주당에 일하러 왔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민주당 통합전당대회에서 80만 모바일 참여 경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 지지율을 10%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을 지지율에서 역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총선에서 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긴다던 총선에서 졌습니다. 대전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정말로 한탄스럽게도 이대로 가면 우리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 어렵습니다. 당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에 입당해서 일해보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민주당에는 지금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시스템이 없습니다. 첫째, 당에 주인이 없습니다. DJ가 돌아가신 다음에 민주당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뜯어먹으려는 계파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보십시오. 공천이란 탐스러운 먹잇감이 주어지자 계파끼리 서로 뜯어먹으라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의 미래는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위해 양보하고 미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게 주인입니다. 당의 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저 문용식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모든 계파를 뛰어넘어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당, 당을 위해 일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좌클릭, 우클릭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당의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가 싸울 때 DJ는 DJ의 일을 했습니다. 노무현 시대 때 노무현은 노무현의 일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인 지금 우리 민주당은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진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민주당은 진보개혁 세력의 맏대구로서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당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치하면서, 선거하면서, 인터넷, SNS, 모바일, 그거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 민주당은 인터넷으로 당원 가입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지지자들이, 네티즌들이 모든 걸 물어보고 많은 의견을 주어도 당의 지도부 그 누구 하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온라인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나 인력이나 조직이나 온라인은 당의 5%밖에 안 됩니다. 이걸 50%까지 끌어올려서 명실상부하게 온오프가 결합된 현대적인 네트워크 정당,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을 바꿔야 합니다. 계파를 뛰어넘어 주인답게 일하는 당, 진보개혁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운 당, 온오프 시스템을 혁신한 현대적인 네트워크 당,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록 당장은 안 되더라도 5년,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 문정식 일하러 다녀왔습니다. 20년 민주당의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공정하게 일하겠습니다. 개혁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능력 있게 일하겠습니다.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정식 저 혼자만 원외 평당원입니다. 문정식 저 혼자만 IT기업 20년 경험을 했습니다. 문정식 저 혼자만 2040 세대와 소통할 SNS 전문가입니다. 저 문정식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세력의 열망을 담을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2040 세대와 소통해서 개혁적인 그 세대를 결집시키겠습니다. 이들의 투표율을 올려서 5% 투표율을 올리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대전광역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콩밤매는 안행내에 하는 칠갑산이 청양에 있습니다. 제가 청양 이면장집 셋째 아들입니다. 저는 아주 청양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자주 다닙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 둘째,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셋째, 국민의 명령.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2주일 전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에 몇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저, 박지원,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점심을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70%를 내주고도 통합을 해라. 70%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통합을 해라.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남북경제가 파탄나는데 자기 지분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버려야 국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저 지난해 1년 내내 시민사회를 모으고 노동계를 모으고 민주당과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하고 저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고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손 대표의 그 결단을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손 대표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둘째, 노무현의 공약입니다. 여기 박병석 의원 와 계시지만 우리가 2002년도에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공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올 7월에 행정수도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심대평 의원이 충청도의 맹주라고 해서 아무도 거기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의까지 해가지고 와서 저보고 출마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대표가 저를 만나서 하염없이 우시면서 꼭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그 한명숙 총리의 그 요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공약을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연하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당당히 싸워서 심대평 후보한테 이겼습니다. 충청도에서 자유선진당을 제가 평정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종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의 중심,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첨단 과학기술의 메이커인 대전과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너지로 세계 최고의 행정과 과학이 함께하는 세계의 명품 도시를 이곳에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권교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것도 바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헌신해야 합니다. 저 세종시에 당선되고 나서 대선 후보로 나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의 원로들한테서도 많이 들었고 충청도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능력을 제가 압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니, 후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당의 좋은 후보들을 공정하고 대쪽같이 깔끔하게 경선을 시켜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서 밖에 있는 사람과 연대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나라에 대한 헌신이요,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고 세종시에서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는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제가 보답하는 길은 제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역사에 대한 도리요, 국가에 대한 도리입니다. 얼마 전 제 아버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 때 저는 못 갔습니다. 이 선거운동 때문에. 그 아버님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72년 유신이 났을 때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저녁에 박정희가 종신체제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학생들이 집에를 오느냐. 저 아버님한테 굉장히 꾸지람을 받고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지가 벌써 40년입니다.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정치, 그 속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때입니다. 제 마지막 정치적 행무는 이제 정권 교체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누가 이 중에서 가장 정권 교체를 이끌 적임자인가? 당을 안정시키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당의 큰 선거를 거의 다 운영을 해온 사람입니다. 조순시장을 당선시켰고,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명숙 총리를 저놈들이 탄압할 적에 저는 몸을 던져서 맞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이제 제 마지막 행무, 정권 교체,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저는 매진하겠습니다. 모든 갓난을 무릅쓰고 저는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후보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네, 공교롭게 제 플랜카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 떨어졌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플랜카드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플랜카드가 바닥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계파, 어떤 대선주의 도움도 없이 독립군처럼 여기까지 홀로 뛰어온 기호일보 우상호 대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처갓집이 논산입니다. 충청도 사위입니다. 이 정도면 사위가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기쁩니다. 한편으로 좀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당의 유력한 두 후보님께서 다투시는 가운데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 일도 있습니다. 한 분은 이박연대를 주장하시다가 역풍을 맞으셨고, 또 한 분은 친노 비노 구도를 지나치게 분열시켜서 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은 대선을 앞두고 단합해야 합니다. 전당대회 왜 합니까? 정책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당을 똘똘 뭉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
처음에 잘 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대선 주자들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가 짝짓기 하고 있다, 누구와 누가 짝을 지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짝짓기 한다고 애가 나옵니까? 이거 다 과거 방식의 낡은 구상, 낡은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이 대통령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를 뽑는데 왜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대리인을 내세우고 왜 짝짓기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 진 거 아닙니까? 단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대선 주자하고도 줄 서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도부 내에 싸움이 있을 때 말려야 하고, 누군가는 대선 주자들을 말려야 하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혼자 홀로 뛰고 있는 독립군이지만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김근태, 한명숙 대표를 모셨던 연합군이 되기 때문에 우상호 같은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당을 단합시키고 화합시킬 수 있다, 이렇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총선에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러면 당을 바꿔야죠. 먹고 마시고 싸우는 것이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배우고 봉사하고 그리고 끈끈한 동지애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당이고 이것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저수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 우상호 그 일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수권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수권정당이 뭡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당이 수권정당입니다.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이 수권정당이 아닙니다. 국민들 힘듭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삶을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당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소, 우리에게 표를 주시오, 당신을 도와주겠소 라고 말하는 정당, 바로 우리 민주당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혁신하는 민주당 어떻게 보여줄 것입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은 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지도부를 잘 꾸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저 당이 바뀌었는지, 저 당에 희망이 있는지 그 지도부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비전에 새누리당 황우려 대표가 나왔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젊고 신선한 사람이 황우려 대표와 맞서서 맞짱을 뜨는 것, 이게 좀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니냐. 그렇다면 누구냐? 좀 신선한 후보, 7번의 대변인을 하고 젊은 세대의 대표주자인 기후위원처 우선화가 적임자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간판을 바꿔야 그 당이 바뀐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좀 불안합니다.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미 50%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지는 거 아닙니까? 판을 흔들어야 됩니다. 판을 역동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발 딛고 있는 그 바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는 먼저 대통령 후보군을 더 다양하게 짜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존의 대통령 후보들 외에 김두관, 김부겸, 박영선, 이인영 같은 젊은 주자들을 출전시켜서 역동적인 경선판을 만든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이번 전당대회처럼 우리 민주당 대선 경선에 쏠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뛰는 사람보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나는 그 사람을 돕겠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을 때 우리 민주당은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제 우상호의 소신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선 후보에게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뛰는 민주당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저 우상호와 함께 단결해서 대통령 선거 승리로 만듭시다. 여러분, 이제 미래로 가야 합니다. 1년 후 6개월 후에 이 당을 이끌 주역들이 누굽니까?
젊은 세대를 키워합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그 한 표는 미래를 던지는 한 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호 2번 우상으로 애매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한 표는 미래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던진다면 저 우상호 당을 단련시키고 당을 혁신해서 수도권의 젊은 표를 모아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존경하는 대전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기호 3번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부모가 일본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실향민입니다. 요즘 순회 경선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출신의 후보에게 몰표가 주어지는 거 보면서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지역 정보도 없는 제가, 개파나 조직도 없는 제가 이곳 충청도에 오기 전까지는 종합순위 1위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대전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간절한 심정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 노래방 18번이 내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조영남의 유일한 히트곡 화개장터 김한길이 작사한 겁니다. 지역주의 벗어나서 다 함께 사이좋게 살자, 그런 가사인데 바로 지금의 내 심정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신행정수도 추진이 좌절됐을 때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한길이가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병석 의원이 소위원장 맡아서 불철주야 안절부절하면서 뛰어다니던 것 기억에 새롭습니다. 서울이 지역구인 제가 지역구의 표가 떨어지는 것 감수하면서 충청도의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중앙부처 충청도로 이전에 오게 만든 특별법, 이 김한길이가 방망이 쳐서 만든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문제, 농협 문제, 금융노조의 동의 없는 MOU 체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은행 문제, 정권 말에 강제매각 졸속 추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또 하나, MB 정권이 공약만 하고 꿈을 대고 있는 국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 3주기 봉하마을에 다녀오면서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친노라는 명찰 달고 당을 장악해온 사람들 정치하는 모습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노무현 그분은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정치하자고 주장했는데 밀실에서 당권 나누는 반칙 정치하고, 노무현 그분은 권위주의 타파하자고 평생 맞서서 싸웠는데 패권적 개파 정치로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줄서게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노무현 그분은 지역주의 타파하자고 평생을 싸웠는데 당대표는 충청도요, 원내대표는 혼합이라고 말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민주당은 어떤 민주당일까? 강한 민주당, 새누리당, 박근혜를 이겨내는 민주당입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민주당입니다. 당권을 쥔 개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다가 통합진보당 오늘의 불행을 맞았습니다. 지금의 민주당도 무겁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가 떨어져서 섞였어요. 반칙과 야합과 꼼수가 없는 정정당당한 민주당, 개파 정치를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민주당,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열정이 한대로 뭉친 민주당,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민주당 만들면 그것이 강한 민주당이요, 박근혜 새누리당을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친노라는 명찰, 친호남이라는 명찰 모두 다 떼어 던지고 오직 하나, 대선 승리라고 그렇게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한마음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지,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에 어느 신문에서나 1등 공신으로 꼽힐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고순 서울시장 당선시켰고 임창열 경기지사 당선시켰고 두 번의 총선을 위해서 지휘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한길 불패라는 말도 하고 어떤 신문은 대통령 제적이다 하는 제목도 뽑은 것 봤습니다. 우리 앞에는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파탄난 민생 살리고 상처받은 민주주의 치유하고 위협받는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12월 대선 승리 반드시 필요한데 이 김한길이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선 승리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오기 전까지 누구누구를 꼭 찍어라 하는 말씀 들었을 겁니다. 김한길만은 꼭 찍지 말아라 하는 얘기 들은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마 하고 약속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투표소에 들어가시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 누가 당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누가 대선 승리를 실현시킬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한 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김한길은 아무 조직도 계파도 없이, 특히 아무 지역 기반도 없이 대선 승리의 일념으로 오직 대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자존심 하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기댈 것은 오직 대의원 여러분들 뿐입니다. 호소합니다. 해내겠습니다. 김한길 후보의 연설을